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시 부산을 찾아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실체조차 없는 모호한 공약이라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부산에서 막판 유세 활동으로 이 PK 민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이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이틀 앞두고 부산을 찾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전담 비서관을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산의 산업은행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아예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하나 만들어서 해양 물류산업, 배우산업 지원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조 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은 정부와 지자체, 산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요구는 묵살하더니 실체조차 모호한 동남투자은행 공약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선을 하루 앞둔 내일 부산역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막판 보수층 결집에 사활을 걸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김 후보는 부울경 GTX 추진과 가덕도 신공항 정상 개항 등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가덕도 신공항 여러분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PK 지역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가운데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네, 이제 대선을 이틀 앞둔 주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마산역과 창원 NC파크 그리고 부산 어린이 대공원과 시민공원 등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도 내일까지 내란 종식 당원 비상행동에 돌입하며 경남과 부산 전역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뒤 여행객을 통한 마약 국내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은 크루즈 여행객 증가세가 가파른 데 반해 이 검색 장비는 뒤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주부가 마약 운반 현행범으로 몰려 교도소에 수감된 실화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 여행객을 이용한 마약 운반 방식은 마약 유통의 주된 경로의 하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후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199건으로 불과 3년 만에 2.3배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신체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입국해 관세 당국의 눈을 속였습니다. 관세청은 밀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세대뿐이던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10세대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항만의 경우 인천과 군산, 평택에 모두 4대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크루즈 입국객이 3년 만에 7배 넘게 급증한 부산항에는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찰도 부산항을 통한 마약 유통 가능성이 높다며 세관의 신변 검색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역시 공항과 해양만, 가장 일반적인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장소들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부산세관은 검색기 도입을 위한 예산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하는 이온 스캐너 방식을 통해서도 단속은 충분하다는 입장. 하지만 이온 스캐너는 인체와 사물에 묻어있는 가루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신체에 숨겨 마약을 반입하는 방식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또 탐지 속도가 빠른 검색기의 경우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여행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크루즈 여행 활성화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도입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섬 마을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입하는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을 두고 업체 선정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 KNN 보도 이후 한국섬진흥원이 설명 자료를 내며 논란을 해명했는데 이는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섬마을을 바꾸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섬지역 특성화 사업. 하지만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섬진흥원에서 운영업체 선정에 내부 직원이 참여하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섬진흥원 측은 이런 논란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발주기관일 뿐 이해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심사에 참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섬에서 1단계 사업을 진행했던 업체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반발합니다. 공정한 심사처럼 보이려고 외부 비용도 다 부정한다고 공개적으로 사용 공모를 해놓고는 직원 입장이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업체들이 로비를 하기도 좋고 취약한 거죠. 실제로 LH가 내부자 투기 사태 이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에 전원 외부위원을 투입하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여기에 무작위 추첨으로 평가위원을 배정한다 해놓고 통영섬들은 동일한 위원들이 심사한 것도 문제입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그 번호가 일치해서 동일할 수 있습니까? 너무 확률이 낮잖아요. 이거는 제대로 심사를 평가를 진행을 안 했다는 거죠. 진흥원 측은 하루에 같은 지역의 섬 2-3개씩을 함께 평가하면서 동일한 평가단이 투입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일자별로 평가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날은 같은 평가단이에요. 부족한 부분들, 그 공정성에 취약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행정 편의에서 빚어진 의혹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포석인지 계속되는 논란 속에 섬지역 특성화는 이미 지난달 2단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오늘로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내일 출근길도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창원 시내버스 9개 업체 노사는 아직까지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내일 대체 교통수단 운송률이 30%로 예상된다며 전세버스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지수 졸음쉼터 부근에서 중앙분리대 근처에 서 있던 30대 남성이 1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남성이 사고로 차량을 세우고 중앙분리대 근처에 서 있던 것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40대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마사회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에서 열린 KNN배 대상 경주에서 라운포레스트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KNN배 대상 경주에서는 최범현 기수와 함께 달린 라운포레스트가 1분 38초 6으로 0.1초 차이로 2위 뱅뱅뱅을 제쳤으며 3위와 4위까지 모두 0.1초 차이로 갈리는 초접전을 벌이며 팬들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